아일랜드는 현재 세계 최고 부국으로 알려져 있죠.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약 10만 4천 달러로 룩셈부르크, 스위스와 함께 세계 탑3 안에 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잘 산다는 북유럽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천조국 미국이나 오일머니로 무장한 나라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세계 최고로 잘 살 것만 같은 아일랜드 경제가 사실 가짜였다면 믿어지시나요? 실제로 껍질을 까보면 아일랜드 국민들이 가져가는 소득은 전혀 높지 않고요. 최근 심각한 주택 위기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의 수는 계속 늘고 있고 아일랜드의 젊은이들 10명 중 7명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일랜드가 왜 이렇게 최부국처럼 보이게 되었는지와 그 실상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일랜드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주로 농업과 가축 수출에 의존했고요. 이마저도 대기근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지자 1820년부터 1930년 사이에 무려 450만 명에 달하는 아일랜드 국민들이 미국으로 떠났을 정도죠. 물론 20세기 초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경제를 다각화하고 다양한 산업을 개발하고자 노력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고 진전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나라를 떠나갔고 1970년대 들어서는 인구가 겨우 300만 명도 채 되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1980년대 들어서까지도 아일랜드 국민들은 음식조차 구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현재 아일랜드 경제를 겉보기에 최부국으로 만드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는 건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입니다. 1999년 당시 아일랜드의 재무장관이었던 찰리 맥크리비는 원래 32%였던 법인세율을 무려 12.5%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법인들 입장에서는 내야 될 세금이 하루아침에 3분의 1이 되어버린 셈이니까 그 하락폭이 엄청난 걸 알 수 있죠. 이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법인세율이 떨어지기 이전에 이미 아일랜드는 제조업에 관해서는 세율이 단 10%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아일랜드의 기업들은 그야말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격적인 세금 정책에 더해서 아일랜드가 유럽연합, 즉 EU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또한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EU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회원국 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 관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통관 절차도 훨씬 간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무척 짧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들끼리는 사람,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여러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아일랜드가 기업들을 향해 문을 열자 낮은 법인세와 유럽에서의 기회를 찾아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자, 제약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그 거점을 세우게 되었죠. 이제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한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기업들의 아일랜드 진입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걸쳐 미국 최대 IT 기업인 애플, 구글, 델, 인텔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존슨앤존슨까지도 이 아일랜드에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제일 큰 기업들이 바다 건너 머나먼 아일랜드에 자리 잡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아일랜드 간에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조약은 특정 소득이 아일랜드와 미국 양쪽에서 모두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조약입니다. 한마디로 이 조약으로 인해 아일랜드로 본사를 옮긴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일랜드에서 아주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받고 미국의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들이 잔뜩 아일랜드로 몰려오자 아일랜드 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간접적으로 한 국가의 부를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GDP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나중엔 다른 유럽 강대국들을 압도하는 걸 볼 수 있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아일랜드 1인당 GDP 상승의 원인으로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꼽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인당 GDP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인구 대비 GDP가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데 최근 아일랜드 GDP 상승의 원인이 미국 기업에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이는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도 아일랜드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수출하게 되면 아일랜드의 GDP에 잡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GDP 상승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건 단연 애플입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2018년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아일랜드 경제 성장의 무려 4분의 1이 애플의 아이폰 판매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그 해에는 아일랜드 상위 50개 기업 중 무려 절반이 미국 기업이었고요. 애플은 그 해 아일랜드 총 GDP의 무려 5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아일랜드는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먹여 살리는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듯 기업 친화적인 정책은 찢어지게 가난하던 아일랜드의 경제에 기적 같은 발전을 가져왔고요.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낮은 세금으로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완벽한 조세 회피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일랜드가 세계 최고 수준의 1인당 GDP를 자랑하게 된 건 좋은데 그만큼 아일랜드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살고 있을까요? 정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30년 전에 비하면 정말 큰 발전을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GDP 성장폭만큼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아일랜드 국민들의 평균 소득만 따져봐도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아일랜드의 평균 임금은 1년에 약 4만 4천 유로거든요. 1인당 GDP가 10만 달러가 넘는 것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평균 임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이 외에도 아일랜드에는 1인당 GDP를 제외하고는 딱히 부유한 나라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아일랜드가 세계 최부국이라는 말은 전부 과장되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왜 아일랜드 경제를 두고 과장, 가짜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애초에 경제적 번영을 나타내는 GDP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통 GDP를 계산할 때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을 더하고 거기에서 수입을 뺀 합계로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아일랜드의 GDP에서는 투자와 무역 수지가 무척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투자, 무역 수지 증가는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투자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역 수지 개선 또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아일랜드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수입보다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고요. 이렇게 생긴 이익을 다시 아일랜드 내에서 재투자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에서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일랜드 GDP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은 엄청난 양의 제품을 수출하며 아일랜드 무역 수지에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이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며 남긴 수익금을 아일랜드의 시설과 인재 채용에 재투자하기보다는 본국인 미국으로 송금하기 바빴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겉보기에 아일랜드는 수출 강국처럼 보이지만 이는 아일랜드 국민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그저 소수의 미국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과 관련하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아일랜드 경제를 레프로컨 경제라고 부르기까지 했죠. 레프로컨은 아일랜드의 전설 속의 요정으로 아일랜드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성장한 모습이 요정과 같다는 의미로 비유되었는데요. 이는 실질적인 경제 활동의 증가가 아닌 다국적 기업들의 회계 및 세금 전략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결과라는 비판을 담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일랜드의 경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 다른 경제 지표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살펴볼 건 GNI입니다. GNI란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의 총합을 의미하는 말로 국민 총소득이라고도 하죠. 이 지표가 아일랜드를 바라볼 때 중요한 건 GNI는 한 국가의 GDP에서 해외에 지급된 소득을 뺀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모국으로 보낸 돈을 지표에서 제거하고 경제를 바라볼 수 있죠. 영상의 지표를 보시면 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아일랜드의 GDP를 GNI로 계산하자마자 그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로 보내는 돈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여기서 아일랜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GNI 스타라는 수정된 GNI 지표를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이 지표는 GNI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비정상적인 활동과 지식재산권 이전 등으로 인한 왜곡을 제거한 것으로서 아일랜드에 있어 더욱 현실적인 경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표를 적용한 결과 같은 기간 아일랜드의 실제 경제 성장은 원래 GDP 수치의 절반에 가까울 만큼 대폭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일랜드의 경제는 실제 경제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과장되어 있었다는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실제 개인 소비, 즉 AIC를 적용했을 때도 아일랜드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순위를 기록하며 국민들이 다른 유럽국들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지표적인 문제 말고도 아일랜드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주택 문제입니다. 아일랜드의 주택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죠. 최근 10년 동안의 주택 가격만 살펴봐도 거의 2배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버는 돈만 가지고는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아일랜드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급증한 이민자들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몰려들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자리를 찾아 수많은 해외 노동자가 아일랜드로의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그래프만 봐도 아일랜드로의 순 이민이 가파르게 증가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이민자가 아일랜드에 들어와서 길거리에 살 수는 없겠죠. 가족들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일랜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고요. 이는 곧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 외에도 아일랜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실패와 부동산 투기 또한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아일랜드는 주택 시장의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주택 시장을 투자의 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정부는 민간 건설사와 은행에 모든 걸 맡겨놓고는 공공주택 건설에는 무척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아일랜드의 주택은 투기 세력에 의해 가격 상승만 부추기게 되었고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주택 공급 문제는 무척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일랜드 부동산 회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5월에는 전국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집의 수가 단 959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인구 500만이 넘는 나라에 임대할 수 있는 집이 1000채가 안 된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한데요. 이렇듯 아일랜드 국민들은 부풀려진 경제와 주택난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일랜드 경제가 최부국으로 보이기까지의 과정과 실제 경제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GDP라는 지표와 지표 안에 숨어있는 진짜 모습과의 괴리가 이렇게 클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통계 오류만으로 아일랜드가 이룬 놀라운 발전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겠죠. 터무니없이 부유하지는 않아도 아일랜드 국민들의 삶이 예전보다 확연하게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아일랜드의 진짜 경제가 보여지는 GDP에 합당하도록 성장할지 혹은 그저 큰 괴리감 속에 남아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